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똑같은 인생의 폭풍을 마주하고도 어떤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다른 어떤 사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운이나 우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훈련, 즉 정신을 다스리는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감에 젖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두려움과 의심, 좌절감에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모든 것이 절망을 외치는 순간에도 긍정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 덕분에 다른 이들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승리를 거머쥡니다.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온함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이며 긍정은 곧 부유함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오롯이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인생의 폭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신 안에 잠재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발견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삶에 지쳤다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명료함과 강인함,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가득한 삶을 열고자 준비되었다면 바로 지금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소리 없이 파괴하는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망상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했으며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느라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결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좌절감, 그리고 평온함 대신 불안이 지배하는 삶뿐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 즉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그리고 반응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경제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날씨나 교통체증, 그리고 인생이 예고 없이 던지는 수많은 방해물들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영혼을 부서뜨리게 내버려 둘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로 삼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덜 할수록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욱 강력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크기가 다른 원 두 개를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싸는 형태로 그려봅니다. 안쪽의 작은 원은 당신의 통제의 원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의 큰 원은 관심의 원입니다. 통제의 원 안에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선택, 당신의 습관, 당신의 절제력,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언어,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속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직접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바깥 관심의 원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전 세계적인 사건들,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
그리고 당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원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뉴스에서는 또 어떤 불안한 소식이 나올까? 이웃이 나에 대해 무슨 험담을 할까? 다음 달에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처럼 바깥 원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결국 안쪽 원의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공식을 뒤집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안쪽 통제의 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궁극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관점의 전환이 혼돈으로 가득했던 삶을 평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모든 에너지는 진정으로 중요한 내면의 승리를 향해 온전히 집중됩니다. 거대한 태풍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풍의 가장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맹렬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 중심, 즉 태풍의 눈 안에는 완전한 고요와 정적이 흐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실망, 예기치 못한 혼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폭풍의 가장자리에서 두려움과 공황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폭풍의 눈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울부짖어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당신의 집중력을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현실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에 갇힌 두 명의 운전자를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운전자는 핸들을 내려치고 다른 차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앞으로 1시간 동안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운전자는 오디오북을 틉니다. 그리고 깊게 심호흡하며 이 예상치 못한 시간을 배움과 성찰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두 사람은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 명은 불행을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수련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통체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동일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에너지를 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것인가. 평온함을 완벽히 익히기 위해서는 매일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훈련법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통제력 감사 훈련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종이를 2개의 칸으로 나누십시오. 왼쪽 칸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쓰고, 오른쪽 칸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적습니다. 셋째, 오직 왼쪽 칸에 적힌 것들에만 집중하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노력, 당신의 태도, 당신의 일상 습관처럼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넷째,
오른쪽 칸에 적힌 것들은 의식적으로 놓아주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저것은 내 통제의 원 밖에 있는 일이다. 저기에 나의 소중한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 하나의 훈련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명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집중력과 반응, 그리고 정신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함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춥니다. 폭풍이 올지 안 올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굳건히 설지 아니면 무너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믿을지 말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밤의 길이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 어둠에 당신의 영혼이 패배하도록 내버려 둘지 아니면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저항은 고통을 낳고 수용은 힘을 낳는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2번 고통받습니다. 한 번은 그 사건 자체로부터, 그리고 또 한 번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으로부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고통은 성장으로 변모합니다. 폭풍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당신을 부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결론적으로 평온함은 인생이 더 쉬워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지혜로워질 때, 즉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을 마침내 멈추고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바로 당신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에너지를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되뇌십시오. 나는 나의 집중력을 통제한다. 나는 나의 말을 통제한다. 나는 나의 행동을 통제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을 평온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그리고 나약함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축복을 헤아려 보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감사는 환한 햇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어둠 속에서 황금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모든 역경은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도 만약 당신이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반드시 얻어낼 무언가가, 배울 무언가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숨겨진 가치를 꿰뚫어 보는 해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마주하면 고통만을 봅니다. 그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혹은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시련 속에 숨겨진 선물을 스스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거절당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패를 통해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 속에 숨겨진 황금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평생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가? 내가 잃은 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통달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다고 믿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승진을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지원서를 내고 희망에 부풀어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그를 휩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씁쓸함이 자신의 마음을 좀먹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반전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 좌절 덕분에 나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자유를 얻었어. 이 경험은 나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더 성장하게 할 거야.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이전에 거절이 없었다면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됩니다. 그 거절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교정이었습니다. 감사는 그로 하여금 숨겨진 축복을 보게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렌즈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서나 문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축복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한다면 다른 이들이 절망만을 보는 곳에서 당신은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강력한 훈련법이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시작하되 한 가지 반전을 주십시오. 가족, 건강, 햇살처럼 쓰기 쉬운 축복들만 나열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하나의 어려웠던 일을 적고 그 안에 숨겨진 교훈을 함께 기록하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나의 건강에 감사합니다 대신 나의 힘을 깨닫게 해준 힘든 운동에 감사합니다라고 써보십시오. 내 직업에 감사합니다 대신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준 어려운 프로젝트에 감사합니다라고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어쩌면 교통체증 때문에 약속에 늦었지만 그 덕분에 깊이 생각할 시간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겸손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훈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모든 도전 속에서 이익의 씨앗을 찾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뇌가 찾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언제나 그 씨앗을 찾아내게 됩니다. 감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좌절을 디딤돌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이며 거대한 힘입니다. 당신이 감사를 실천할 때 스트레스는 명료함으로 변하고 분노는 이해심으로 상실은 지혜로 변모합니다. 이것은 마치 연금술과 같습니다. 감사는 역경이라는 거친 금속을 가져다가 성장이라는 순금으로 벼려냅니다. 나폴레온 힐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실 속에 담긴 교훈에 감사할 수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주는 교정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넘어질 때마다 더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한 명은 그것을 저주하고 저항하며 씁쓸함에 머뭅니다. 다른 한 명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더욱 강해집니다. 차이는 도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감사는 폭풍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 뒤에 숨겨진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감사는 풍요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초점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부족한 것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뇌를 결핍을 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 결핍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미 가진 축복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기회를 보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기회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감사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당신의 뇌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지금부터 7일 동안 감사의 반전 훈련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밤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첫째, 그날 하루의 축복 1가지. 둘째, 어려웠던 일 1가지. 그리고 셋째, 그 어려움 속에 숨겨진 선물 1가지.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느껴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힘을 잃어가는지 목격하십시오. 감사는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전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돕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품고 온 황금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매일 실천할 때 평온함은 더 이상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고 긍정성은 더 이상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을 저주가 아닌 끊임없는 선물로 보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감정을 시험할 것입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좌절. 이 감정의 파도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부딪혀 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 리셋의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고 맙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의 결정을 장악하고 말을 오염시키며 소중한 기회를 망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 만약 당신이 감정을 지휘하지 못한다면 감정이 당신을 지휘할 것이다. 평온함이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함이란 감정이 당신의 미래를 망치기 전에 그것을 리셋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한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격렬한 감정이 덮쳐올 때 그것은 마치 거울 표면에 김이 서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생각이 왜곡되고 모든 결정은 신중함 대신 즉각적인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말을 하면 뱉은 말을 후회하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행동하면 내린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한순간의 분노로 관계를 파괴하고 한 계절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감정 리셋의 기술은 그 안개가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걷어내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름을 붙여 길들이기입니다. 과학은 나폴레온 힐이 수십 년 전에 가르쳤던 것을 증명합니다.
명료함은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압도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잠시 멈추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 좌절감 때문에 화가 난다. 나는 이 도전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뇌를 반응의 상태에서 인식의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그것은 감정의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감정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야말로 통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을 통해 리셋하기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 살아 숨쉽니다. 불안할 때 가슴이 조여오고 화가 날 때 얼굴이 뜨거워지며 두려울 때 속이 울렁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정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몸을 먼저 리셋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 환경을 바꾸십시오.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그 감정의 패턴을 깨뜨리십시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리셋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4, 7, 8 호흡법을 시도해보세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단 몇 분 안에 당신의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몸은 평온해지며 마음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스트레칭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신체 활동은 감정의 격렬함을 태워 없애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명료함을 되찾아줍니다. 당신의 신체 상태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감정 상태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셋 의식 만들기입니다. 감정 리셋은 폭풍이 닥치기 전에 미리 의식을 준비해 두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좌절감에 허우적거릴 때가 되어서야 어떻게 평정심을 찾을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개인적인 리셋 의식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기분을 즉시 고양시키는 노래 플레이리스트일 수도 있고 판단 없이 생각을 쏟아낼 수 있는 일기장일 수도 있습니다. 라벤더나 샌다로드처럼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일 수도 있으며 나는 평온을 유지한다. 나는 통제력을 잃지 않는다와 같은 짧은 기도나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뇌는 연상을 통해 학습합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의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평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한 경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은 공황에 빠지고 경쟁자들은 공격하며 시장은 붕괴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반응하기 전에 리셋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를 나의 비전에 더 가깝게 이끌 것인가?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혼돈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권위를 투영합니다. 사람들은 압박감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언제나 신뢰를 향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야말로 성공의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분노는 눈을 멀게 하며 걱정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통제되고 올바르게 사용된 감정은 성공의 연료가 됩니다.
감정 통달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식하기. 감정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둘째, 방해하기. 당신의 신체 상태를 바꾸십시오. 셋째, 리셋 의식. 평온함을 마음에 고정시키십시오. 넷째, 선택하기.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이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면 평온함은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어떤 이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성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요. 부와 성취는 결정 위에 세워지며 그 결정은 통제불능의 감정에 의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공황에 빠진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팝니다. 분노를 터뜨린 사업가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한 개인은 바로 한 걸음 앞에 기다리고 있던 돌파구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평온함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잃을 때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명료함은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십, 그리고 인생에서 명료함은 곧 화폐와 같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훈련에 전념해 보십시오. 감정에 압도당할 때마다 90초 동안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몸을 리셋한 다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의 장기적인 비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반복하면 당신은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은 그 중심, 즉 태풍의 눈으로 남아 평온하고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달은 리셋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두려움이 당신을 흔들거나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흐릴 때 무너지지 마십시오. 리셋하십시오. 통제력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는 것을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대화, 모든 결정은 당신을 충전시키거나 방전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걱정, 험담, 주의 산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유출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은행가가 금고를 지키듯 자신의 에너지를 지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곧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그것을 당신의 비전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평온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라는 규율을 반드시 터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한쪽에는 당신을 충전시키는 활동, 사람, 습관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당신을 방전시키는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충전시키는 것들, 운동, 영감을 주는 책 읽기, 의미 있는 대화, 명확한 목표를 향한 노력, 자연 속에서의 시간. 방전시키는 것들, 몇 시간 동안 의미 없이 소셜미디어 보기, 불평하기,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기, 과거에 연연하기. 이 목록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진감이 당신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참아내는 일 때문에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관리의 첫 번째 규칙은 간단합니다. 방전시키는 것들을 제거하고 충전시키는 것들을 배가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교환의 법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진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약속, 자신을 지치게 하는 대화, 집중력을 훔쳐가는 방해물들에 너무나 쉽게 이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이해는 중요한 것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에너지를 쏟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이 에너지 투자가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위대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전되기 전에 재충전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아웃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배터리가 0%가 되기 전에 재충전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몸과 마음이 고장 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루에 작지만 의도적인 습관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 사이에 5분간 산책하기, 집중적인 작업 후에 스트레칭하거나 깊게 숨쉬기, 정신적인 혼란을 덜어내기 위해 일기를 쓰기, 즐거움을 주는 취미를 위한 시간을 계획하기. 이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당신의 에너지는 채워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새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신 에너지 보호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정신적 배터리를 가장 빨리 고갈시키는 방법입니다. 걱정, 분노, 원망, 질투. 이 각각의 감정들은 육체 노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완전히 지쳐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마음을 요새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곱씹기를 거부하십시오. 험담이나 불평에 빠져들기를 거부하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의 질문으로 대체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을 문제 대신 해결책을 찾도록 훈련시킬 때 당신은 막대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것을 생산성과 긍정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의식에 에너지를 맞추십시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원천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할 때 얼마나 피곤하게 느껴지는지, 반면에 당신이 깊이 아끼는 무언가에 대해 일할 때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느껴본 적 있습니까? 목적의식은 궁극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당신에게 인내력을 주고,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명료함을 주며, 다른 이들이 무너질 때 회복 탄력성을 줍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을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와 일치시킬 때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샘에 연결됩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당신의 에너지를 추적해 보십시오. 모든 활동, 모든 상호작용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충전시켰는가, 아니면 방전시켰는가? 하루가 끝날 때 목록을 검토한 다음 방전시키는 것 하나를 제거하고 충전시키는 것 하나에 2배로 집중하십시오. 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에너지를 배가시키고 당신의 기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평온함과 긍정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에너지 관리의 결과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것에 그 힘을 집중시킬 때 당신의 삶은 변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시대를 초월한 원칙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평온함이 깊어지고
긍정성이 강화되며 성공이 가속화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평온함과 긍정성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단조로움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마음은 무뎌지고 영혼은 무거워지며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정체는 정신의 죽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탐험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지루함과 부정성, 그리고 좌절감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거나 세계 일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이크로 어드벤처, 즉 당신의 경이감을 다시 불태우고 마음을 살아있게 하는 일상으로부터의 작고 의도적인 탈출입니다. 마이크로 어드벤처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를 깨뜨리고 마음의 신선함을 불어넣는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퇴근길에 새로운 길로 가보기,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곳에서 일출을 감상하기, 늘 지나치기만 했던 카페에 들어가 보기,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권의 요리를 만들어 보기. 이 단순한 행동들은 당신을 판에 박힌 일상에서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인생이 반복해야 할 대본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모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평온함과 긍정성은 스스로를 틀에 가두고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정체된 마음은 위대함을 낳을 수 없지만 새로운 경험에 의해 매일 자극받는 신선한 마음은 날카롭고 살아있으며 매력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이크로 어드벤처는 당신이 언젠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돈이나 지위, 혹은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동 항법 장치에서 벗어나 오늘 나는 삶을 다르게 보기로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평범함은 비범함으로 변모하고 긍정성은 단지 선택이 아닌 당신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비평가들의 목소리도, 가족의 목소리도, 심지어 멘토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고요한 순간에 당신에게 말을 거는 그 목소리, 당신이 실패했을 때 속삭이는 그 목소리, 스스로를 의심할 때 소리치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당신이 가능성을 상상할지 아니면 그것을 두려움 아래 묻어버릴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기 대화가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며 파괴적이라면 당신은 스스로의 최악의 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기 대화가 힘을 실어주고 절제되어 있으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운명은 환경에 의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서사에 의해 쓰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의 서사를 다시 쓰기 전에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능하면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볼 때,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당신은 친구에게는 결코 하지 않을 잔인한 말을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인식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를 재구성하기입니다. 당신의 부정적인 대본을 포착했다면 그것에 도전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인가 아니면 왜곡된 생각인가?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일을 망쳐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때때로 실패하지만 모든 실패는 나를 가르치고 더 날카롭게 만든다라고 재구성하십시오.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매일 부의 원칙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라고 재구성하십시오. 목표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건설적인 진실입니다. 자기 파괴를 진보와 끈기의 뿌리를 둔 자기 격려로 대체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하기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올바른 단어들로 잠재의식을 채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자기 암시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반영하는 긍정 확언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매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십시오. 나는 절제력 있고 집중력이 강하다. 나는 성공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은 당신의 마음에 깊은 고랑을 팝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새로운 진실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싸워야 할 가장 위대한 전투는 시장이나 회의실 혹은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을 반대한다면 어떤 외부적인 승리도 결코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을 위하고 믿어주고 격려하며 밀어준다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인생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서사를 다시 쓰십시오. 자기 의심을 자기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머릿속 목소리라는 것을요.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목표를 지연시키며 때로는 당신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주저앉은 사람과 더 높이 솟아오르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나 돈 혹은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부러지지 않고 휘게 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폭풍을 마주하게 하는 내면의 근육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종종 학생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역경은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을 품고 있다.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당신이 그 씨앗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온함이 고난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함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당당히 서 있는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없다면 모든 좌절은 끝처럼 느껴집니다. 거절은 무능함의 증거가 되고 실패는 영원한 낙인이 되며 지연은 막다른 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가지면 당신은 도전을 디딤돌로 보게 됩니다. 좌절은 일시적이며 모든 장애물에는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지속적인 긍정성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당신의 희망을 살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직장을 잃는 것은 새로운 길을 추구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거절은 당신에게 필요했던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피드백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의미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연료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성장합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기, 차가운 물로 샤워하기, 당신을 위축시키는 기술을 배우기, 피해왔던 대화를 마주하기. 이 작은 고군분투들은 불편함에 대한 당신의 내성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인생이 더 큰 도전을 던져줄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 당신이 극복했던 도전들, 당신이 쌓아온 기술들을 기록하는 강점 일기를 쓰십시오. 힘든 날에는 이 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이전에도 폭풍을 겪어냈고 다시 할 수 있다. 이 훈련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기 믿음을 구축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도전을 견디고 적응하며 더 강하게 일어서는 내면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역경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라는 교실에 앉아 그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폭풍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당히 서십시오. 필요하다면 휘어지되 결코 부러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폭풍 속에는 당신의 다음 성공의 씨앗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복 탄력성이 강해질수록 당신의 평온함과 긍정성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을 넘어내면 세계를 다스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평온과 긍정으로 빛날 수 있는 강력한 열쇠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행동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 교훈들을 실천에 옮길 때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좌절 대신 인내를 선택하며 혼돈 대신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당신이 짓고 있는 삶이라는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장 강한 사람은 폭풍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고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며 매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는 결코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그 온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영향력은 나눌 때 더욱 커집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당신이 느낀 영감을 전해주십시오. 긍정의 파동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오늘 우리가 배운 위대한 실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명료함, 강인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긍정으로 가득 찬 삶을 향한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늘 평온하고